1759년 여름, 한 어린 소녀가 창경궁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겨우 15세. 오늘날 기준으로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맞이할 부군은 66세의 노인이었으니 바로 조선의 군왕이신 영조 대왕이셨습니다. 무려 51세의 나이 차이. 이는 조선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큰 차이의 혼인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어린 소녀가 훗날 조선의 국모가 되어 무려 46년 동안 왕실의 최고 어른 자리를 지키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순왕 후, 지금부터 그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후께서는 1745년 가을, 현재의 충청남도 서산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부친은 김안군 아리, 모친은 원주 원씨 부인이셨으며 본관은 명문가인 경주 김씨였습니다. 경주 김씨는 유서 깊은 가문이었으나 김안구의 집안 살림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오직 학문에만 전념하는 살림 가문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후께는 남다른 배경이 있었습니다. 김안군 아리의 고조부께서는 바로 효종대에 강빈의 신원을 주청하다가 비극적으로 장살당하신 충신 김홍욱이셨습니다. 충절로 이름을 떨친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가문이 이미 왕실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김안군 아리의 팔촌 형제인 김안씨는 영조대왕의 따님이신 화순옹주의 부군, 즉 왕실의 부마였습니다. 소녀는 평범하게 자라나 경주 김씨 가풍 속에서 학문을 익히고 엄격한 예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1757년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조대왕의 정비이신 정성왕후께서 승하하셨다는 비보였습니다. 영조대왕께서는 깊은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정성왕후와 함께한 세월이 무려 40년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왕에게는 국본을 다스릴 왕비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때 영조대왕께서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선왕이신 숙종대왕의 유지를 따르기로 하시고 후궁들 중에서 왕비를 책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연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숙종대왕께서는 장희빈의 비극적인 저주 사건과 사사 이후 후궁이 왕비가 되어 궁중에 암투가 벌어지는 것을 막고자 후대 왕들에게 오직 간택을 통해서만 왕비를 맞이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영조께서는 선친의 뜻을 받들기로 하셨습니다. 1759년 6월, 마침내 간택령이 전국에 내려졌습니다. 전국의 처녀단자가 궁궐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명단에는 14세의 김안구의 따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간택장에는 수많은 규수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66세의 영조대왕께서 천천히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셨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예리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영조대왕께서는 규수들을 일일이 살펴보신 후 갑자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 규수들이 저마다 답했습니다. 산이 깊사옵니다. 물이 깊사옵니다. 모두가 예상 가능한 평범한 답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안구의 따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인심이 가장 깊사옵니다. 영조 대왕의 눈이 번쩍 뜨이셨습니다. 인심, 사람의 마음. 겨우 14세의 소녀의 입에서 이런 대답이 나오다니 영조께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산이나 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것이 바로 인심이라고 소녀는 역설했던 것입니다. 영조 대왕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이냐? 다른 규수들은 답했습니다. 모란이 가장 아름답사옵니다. 장미가 아름답사옵니다. 화려하고 고귀한 꽃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안구의 따님은 또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목화꽃이 가장 아름답사옵니다. 목화꽃이라니. 목화꽃은 비록 화려한 멋이나 빼어난 향기는 없사오나
씨앗을 짜서 백성들의 옷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꽃이 옵니다. 그러하오니 가장 아름다운 꽃이 아니겠나이까? 영조 대왕께서는 깊이 감탄하셨습니다. 오직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실용을 중시하는 올곧은 태도. 14세 소녀가 이러한 해안을 가지고 있다니 영조 대왕의 마음은 이미 정해지셨습니다. 1759년 6월 22일 창경궁 명정전에서 성대한 혼례가 거행되었습니다. 66세의 영조 대왕과 15세의 김씨, 두 분의 나이 차이는 51세였습니다. 심지어 김씨의 할아버지이신 김선경 나리께서도 생존해 계셨는데 김선경 나리가 영조 대왕보다 5살이나 연하였으니 사위가 장인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영조 대왕의 아드님이신 사도세자께서 1735년생이셨다는 점입니다. 새 왕비는 사도세자보다 10살이나 어렸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훗날 정조가 되실 세손은 1752년생이셨습니다. 새 왕비는 자신보다 겨우 7살 어린 세손의 할머니가 되신 것입니다. 궁중은 술렁였습니다. 이토록 어린 왕비라니. 하지만 정순왕후는 당당하셨습니다. 입궁 초기에 궁녀들이 옷의 치수를 재려고 무심코 마마 돌아서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자 그 순간 정순왕후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될 것을 감히 누구 보고 뒤돌라 하느냐? 궁녀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겨우 15세의 어린 나이였지만 왕비의 채통을 세우는 법도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일화는 순식간에 궁중에 퍼졌습니다. 새 왕비는 결코 만만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영조 대왕께서는 정순왕후를 매우 총애하셨습니다. 어린 왕비는 총명하셨고 행동거지가 조신하셨습니다. 영조 대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셨고 왕실의 법도를 충실히 지키셨습니다. 1767년에는 경복궁 예터에서 친잠례를 주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는 선조대 이후 300여 년 만에 부활된 의식이었습니다. 왕비로서의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순왕후께는 한 가지 깊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이 없으셨다는 점입니다. 영조 대왕의 총애는 깊었으나 임신하셨다는 기록도 유산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평생을 자식 없이 홀로 사셔야 했습니다. 그러던 1762년 궁중에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이모화변이었습니다. 영조 대왕께서 아드님이신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음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 정순왕후의 나이는 18세, 궁에 들어온 지 겨우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훗날 많은 이들이 정순왕후께서 사도세자를 모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정순왕후께서는 너무 어리셨고 궁중에서의 입지도 약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모화변 당시 영조 대왕께서는 세자의 생모이신 영빈이 씨와 상의하셨을 뿐 정순왕후와는 상의하셨다는 기록이 전무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도 없는 18세 소녀에게 세자를 제거할 만한 무슨 권력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세자가 죽으면 왕실에 혼란만 가중될 뿐이었습니다. 정순왕후께서는 이 사건에 거의 개입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개입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모화변 이후 세자의 아드님이신 세손이 왕위 계승자가 되셨습니다. 바로 훗날의 정조 대왕이셨습니다. 정순왕후께서는 조카뻘 되시는 세손을 보살피셨습니다. 의외로 정조께서는 어린 할머니이신 정순왕후를 신뢰하셨습니다. 정조 대왕 말년에 홍인환이 세손의 대리청정을 막으려 했을 때였습니다. 정조께서는 정순왕후를 찾아가 홍인환의 말을 고자질하셨습니다. 그만큼 정조께서는 정순왕후를 믿고 의지하셨던 것입니다. 1776년 영조 대왕께서 82세를 일기로 승하하셨습니다. 51년이라는 긴 제의였습니다. 정순왕후께서는 31세의 나이로 왕대비가 되셨습니다.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정조 대왕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조께서는 즉위하시자마자 척신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영조 말년에 권력을 휘두르던 외척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칼날은 정순왕 후의 친정에도 향했습니다. 정순왕 후의 친오빠이신 김기주는 영조대의 남당을 이루어 세력을 확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정조께서 즉위하시자 처음에는 한성판윤을 제수받으셨습니다. 홍인환과 정우겸을 탄핵하는 데도 동참했습니다. 정조를 도와 선왕 때의 권신들을 제거하는 작업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조 대왕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홍인환과 정우겸에 대한 처분이 끝나자마자 정조께서는 김기주를 흑산도로 귀양 보내셨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김기주가 해경궁 홍씨에게 문안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유는 달랐습니다. 정조께서는 연석에서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김기주가 영조대에 자신의 외조부이신 홍봉안을 탄핵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어머니 해경궁의 친정아버지를 공격한 것을 용서할 수 없다는 의지였습니다. 정순왕후께서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손잡벌 되시는 왕에게 친오빠가 귀양을 가셨습니다. 그것도 머나먼 흑산도로. 1786년 김기주는 유배지에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순왕후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정순왕후와 정조대왕의 관계는 미묘한 긴장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서로를 존중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팽팽한 신경전이 형성되었습니다. 정조께서는 할머니의 세력을 견제하셨고 정순왕후께서는 손자 왕의 처사에 불만을 품으셨습니다. 1800년 6월 28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조 대왕께서 갑작스럽게 승하하신 것입니다. 겨우 49세였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정조의 아드님이신 순조께서 즉위하셨습니다. 나이는 겨우 11세였습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이신 정순왕후께서는 대왕 대비로 승격되셨습니다. 어린 임금을 대신하여 수렴청정을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정순왕후의 나이 56세. 그녀의 앞에 상상할 수 없는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정조 대왕께서 승하하신 다음 날부터 정순왕후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문교지를 내려 정사를 시작하셨습니다. 7월 4일 좌의정 심한지를 영의정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좌의정에는 이시수를 앉히셨습니다. 모두 노론 벽파 인사들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국상 중에는 모든 정사, 특히 인사조치를 중지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관례를 깨셨습니다. 영의정 이병모가 청나라 사신으로 가 있어 자리를 비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진짜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정조 시대의 인물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사람들로 조정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정조의 측근이었던 홍구경과 정민씨의 관작을 추탈했습니다. 서유린, 김희재, 김희교, 김희익 등을 처벌했습니다. 윤행임은 권세를 농단했다는 이유로 사사했습니다. 그리고 1801년 1월 10일 정순왕후는 결정타를 날리셨습니다. 천주교 엄금을 내리신 것입니다. 선왕, 정조께서는 매번 정학이 밝아지면 사학은 저절로 종식될 것이라고 하셨다. 하지만 지금 사학이 날로 더욱 치성해지고 있다고 한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며 정조 대왕께서는 천주교를 묵인하셨습니다. 정학이 밝아지면 사학은 스스로 사라질 것이라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천주교는 별표 무부무군, 무부무군, 별표의 별표 인륜지교, 인륜지교, 별표를 파괴하는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다는 사상 말입니다. 하지만 천주교 탄압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였습니다.
천주교 신자들 중에는 남인 세력이 많았습니다. 정조시대에 크게 성장했던 남인들이었습니다. 정순왕후와 벽파는 이들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천주교 탄압은 완벽한 명분이었습니다. 신유사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중국인 신부 주문모가 붙잡혔습니다. 초기 교회의 창설자들인 이승훈, 정약종이 체포되었습니다. 정약용과 정약전은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순왕후의 칼날은 천주교 신자들에게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정조의 이복 동생인 은원군이 처형되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동생 홍낙임도 사형당했습니다. 정조께서 설치했던 장용령이 폐지되었습니다. 300여 명이 처형되거나 옥사했습니다. 정조께서 24년간 쌓아올린 탕평정치의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정순왕후는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선왕의 유지를 계승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조의 정치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누가 다음 차례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벽파가 득세했고 남인과 시파는 숨죽였습니다. 정순왕후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 또한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1804년 2월 9일 정순왕후는 수렴청정에서 물러나셨습니다. 순조께서 친정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순조께서는 15세가 되어 성인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순조의 뒤에는 새로운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순조의 장인이자 국구이신 김조순이었습니다. 안동 김씨였습니다. 정조께서는 승하하시기 직전 순조의 왕비를 간택하셨는데 바로 김조순의 따님이셨습니다. 정조께서는 정순왕후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안동 김씨를 끌어들이셨던 것입니다. 순조께서 친정을 시작하자 김조순이 움직였습니다. 벽파에 대한 총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순왕후의 측근들이 하나둘 제거되었습니다. 권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정순왕후는 이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수렴청정에서 물러나신 지 불과 6개월 만에 정순왕후는 다시 수렴을 치고 정사에 개입하려 하셨습니다. 순조를 시켜 대신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순왕후께서는 순조 뒤에 수렴을 치고 앉아 계셨습니다. 좌의정 이시수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정순왕후의 지난 4년간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하시는 일이 이치에 맞습니까? 할 말이 있으면 성상께서 하실 것이니 수렴하지 마시지요. 공공연하게 수렴을 걷어 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소론이었던 이시수조차 정순왕후의 재수렴을 반대했습니다. 정순왕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으셨습니다. 1805년 1월 12일 정순왕후께서 창덕궁 경복전에서 승하하셨습니다. 61세의 나이였습니다. 수렴청정에서 물러나신 지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허망한 만년이었습니다. 정순왕후의 시신은 영조대왕께서 잠드신 원릉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안에 있는 능입니다. 66세의 노인과 혼인했던 15세의 소녀는 결국 그 노인 곁에 묻히셨습니다. 51세의 나이 차이로 만난 두 분이 영원히 함께 누워 계신 것입니다. 정순왕후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역사는 그녀를 혹독하게 평가했습니다. 정조의 개혁을 되돌렸다고, 신유사옥으로 300명을 죽였다고, 벽파의 영수로 당쟁을 격화시켰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세의 나이에 66세 노인과 결혼해야 했던 소녀, 자식 없이 평생을 사셔야 했던 여인, 손자 왕에게 친오빠가 귀양 가서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할머니. 정순왕후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권력이 없으면 자신을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조가 오빠를 죽였습니다. 정조가 친정 세력을 제거했습니다. 그러한 정조가 쌓아놓은 것들을 정순왕후는 무너뜨리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옳았는지에 대한 평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싸웠던 것입니다. 조선 시대 여성으로 태어나 왕실에 시집와서 권력의 중심에 섰던 한 여인의 생존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15세의 왕비가 된 소녀는 61세의 대왕대비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46년 동안 국모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녀가 목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세자의 죽음, 정조의 즉위, 오빠의 유배와 죽음, 정조의 급작스러운 서거, 순조의 즉위, 그리고 신유사옥, 피와 권력, 생존과 복수. 그것이 정순왕후가 살았던 세계였습니다. 그녀는 간택 때 말했습니다. 인심이 가장 깊다고. 정말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이 깊었고 권력의 세계는 헤아릴 수 없이 잔혹했습니다. 정순왕후 이후 조선은 세도 정치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장악했고 60년간 세도 정치가 이어졌습니다. 정순왕후께서 정조의 개혁을 뒤집은 것이 결국 조선을 세도 정치로 이끈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정순왕후께서 정조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셨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신유사옥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15세의 국모가 된 소녀가 조선 후기의 역사를 격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선택 하나하나가 수백만 백성의 운명을 좌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구릉을 찾아가시면 원릉을 볼 수 있습니다. 영조 대왕과 정순왕후께서 함께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고요한 릉 앞에 서면 300년 전 그 어린 소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간택장에 들어섰던 14세 소녀. 인심이 가장 깊다고 답했던 그 소녀. 그 소녀는 어떻게 조선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선택이었을까요? 우리는 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역사를 통해 배울 뿐입니다.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생존이 얼마나 치열한 투쟁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정순왕후, 조선의 국모가 된 15세 소녀.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과 생존, 그리고 선택과 책임의 무게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정순왕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15세 소녀가 61세 노인이 되기까지의 46년. 그 긴 세월 속에서 그녀가 내린 선택들. 그것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역사는 언제나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정순왕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생존자였을까요? 정조의 개혁을 무너뜨린 원흉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실을 지키려 한 충직한 대비였을까요?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는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